오늘은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 결과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도 학생부 종합전형 똑같이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있는데 작년에 결과가 어땠는지 면접 평가가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2023학년도 뽑힐 이번에 지금 결과 나올 때랑 지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네, 다 미래 대부분 학생들은 미래 인재에 속하니까요. 미래 인재에 속하면은 이렇게 평가 과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학업 역량, 진로 탐구 역량, 진로 탐구 역량이 50%, 전공 적합성, 전공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50%까지 높여서 보겠다. 45%에서 50%로 5%가 더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서 얼마나 전공과 관련된 걸 했는지 에리카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에리카도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쟁률과 보시면은 20기 계열부터 보시면 경쟁률이 그리고 추가 합격자가 두 자릿수가 되는 학과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1단계 합격 내신 등급이 평균 3, 최저가 이렇게도 뜬다. 근데 20 계열이니까 여기는 좀 과거 친구들도 쓰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천에 사는 외고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20 계열도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 일반고 친구들이 6등급인데 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보다는 평균을 보시고 평균의 평균 등급대랑 예비 합격자가 이거는 지금 올해 거 이번 연도 입시 결과만 나와 있긴 한데 작년 재작년에는 더 있었는지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합격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뽑는 인원 대비 비율이 얼마인지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단계 때 1단계 때 합격 커트라인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일단 뽑혀야지 최종에 뽑히는 거니까 여기 최종은 너무 여기 등급에 맞추는 거는 좀 모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높아야지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 등록률은 한 3개년치 계속 같이 보셔서 확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빵꾸 추가 합격이 있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경쟁률이나 어떤 그런 등급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학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인기가 없는 학과들이 그런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서 학과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생기부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하겠지만 그 사회복지학과 9명 뽑고 추가 합격이 5명 내신 이렇게 됐네요. 네. 작년에 이제 올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합격을 사회복지학과를 했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사회복지학과에 맞춰서 3년 동안의 모든 활동들이 다 맞춰져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신이 평균보다 우수하진 않았는데 합격을 했으니까 역시 전공적합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해 놓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신은 3 초반에서 중반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쓸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공 적합성이 정말 크게 평가되는 전형이라고 인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디가 더 확 높고 확 낮고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평균 등급에 있어서는 인하등 고르게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적 학습 내가 잘 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선 챙기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는 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근데 어쨌든 평가 점수나 그런 건 동일하기 때문에 네, 보는 것은 비슷하겠죠. 근데 그뭐 농어촌이나 네, 그런 전형들을 보면은 그 추가 합격자가 굉장히 비율이 적더라고요. 거의 다 뽑히면 가는 형태들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금 원래 두 개 합 5였는데요. 두 개 합 6으로 바뀌었어요. 에리카도 하나 더 7, 두 개 합 7로 바뀌었는데 이나대도 두 개 합 6으로 더 낮춰줬습니다. 최저를 못 맞춘 게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네 이랬습니다. 뭐 이해과는 논외로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 절반의 학생들이 두 개 합 5를 못 맞췄다라는 거죠. 합격했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오랬는데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됐다. 최저를 못 맞춰서. 그래서 인하대에서는 최저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더 내리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에리카도 최저를 못 맞춘 두 개 합 6을 못 맞췄으니까 두 개 합 7로 내린 것 같은데 인하대도 마찬가지로 내렸다. 내렸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어쨌든 두 개 합 6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좋아졌다. 여기는 어쨌든 성적을 보는 거니까 대신 평균이 다르죠. 네, 달라요. 최저도 다르죠. 여기는 이제 내신이 어쨌든 갖춰준 일반고 친구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등급에 있어서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신이 좋아서 그런지 등록률이 여기는 꼭 그렇게 여기도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반대로 등록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하대는 좀 끼어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합격해서 가려고 애달프게 일지망으로 쓰는 1순위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다른 학교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인하대를 같이 쓰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은 요랬다. 그래서 추가 합격이 여기 생각보다 계속 추가 합격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학과는 심지어 아무도 안 했나 봐. 등록률이 없어. 아태 물리학부도 등록률이 없어. 존재하지 않네요. 존재하지 등록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학과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이 이랬다라는 건 반대로 네. 그 나머지 비율만큼은 추가 합격을 뽑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저를 못 맞춰서 실제 경쟁률도 이랬었고 근데 실제 경쟁률이 이랬지만 에리카가 실제 경쟁률이 있었나? 에리카 실제 경쟁률이 없었던 것 같은데 두 개 합 6이라는 것이 이번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정말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미지의 영역이라서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실제 경쟁률 그래도 하나 더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은 경쟁률에 있어서는 네, 확 줄어들기 때문에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바뀌기 때문에 네, 내가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인지 보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네, 소신 있게 지원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대신에 모집 인원이 적은 느낌이 들어요. 학과마다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추가 합격이 몇 명씩 없는 학과들도 있으니까 네, 뽑는 인원이나 그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티분류는 10명 뽑는데 실제 경쟁률이 5.5명, 55명인데 30명 뽑혀서 25명만 떨어졌어. 오, 쓰지. 네, 그렇네요.
엄청나네요. 기회의 영역일 수도 있겠네요. 내신만 된다면. 근데 내신이 안 되면 어쨌든 그런 기회 자체가 경쟁해볼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네,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2등급인 친구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최저 최저가 생각보다 의외의 변수였다. 네, 에리카 때도 말했지만 수능 때까지 공부를 꾸준하게 해서 등급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고 그 어려운 이유는 내가 두 개 합이 6이지만 확신이 없어서 그렇겠죠. 내가 괜히 영어가 절대평가지만 영어 미끄러져서 못 보면 어떡해 라는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다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하향평준화로 인해서 약간 그런 걸 못 맞춘 그땐 또 두 개합 5였으니까 못 맞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두 개합 6이면은 그래도 영어를 좀 깔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 좀 더 기회가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10명이 줄었고 네, 여전히 뭐 논술 점수가 70%니까 논술의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내신 평균 등급이 인문 4점대였는데 네, 제가 그 여기 해당하는 친구를 했는데 합격을 못 해가지고 너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80점을 못 넘기게 제가 지도를 했나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합격을 했었더라면 계속 이제 논술 합격한 친구들 좀 제가 만날 수 있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어쨌든 인문 평균 점수가 80점대래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생각을 해서 공부를 80점 이상을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굉장히 낮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인기가 그러니까 논술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논술에서 저는 인하대 간판을 따기 위해서 학과를 포기하고 가기를 좀 많이 권장을 하는데 학과를 포기 못하고 쓰는 친구들이 많나요 생각보다. 그래도 여기 학과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평생 쭉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전공과 관련 없는 없이 취업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못 내려놓고 학과를 바라보고 논술로 쓰는 와중에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더 내려놓으면은 네, 인하대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기회가 조금 더 쉽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하셔야 되고 인하대 논술이랑 뭐 수원대, 서경대에서 가천대에서 하는 약수령 논술이랑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논술 유형이 본인에게 맞는지 보시고선 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인하대 논술은 수능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수능까지도 보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 수리 논술은 점수가 되게 더 낮아요. 네, 평균이 70점 밑이죠.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 70점만 맞으면 된다. 70점도 힘들면 60점만 맞아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 이제 수리 영역은 좀 완전 다른 영역이라서 한 문제 풀기도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권장하진 않지만 기회 영역이기는 하다. 근데 수학을 정말 잘 해야지 그게 기회지 수학이 안 되면은 기회 자체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리 논술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준비를 해서 해봄직한 네, 논술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 논술은 솔직히 이제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예체능은 제가 지도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실기 점수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